아리알러의 수기.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지나갔다. 나는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대로 수초냐를 유혹하여 슬그머니 먹을 조르듯이 그날도 그렇게 죽여버린 것이다. 서너 시간 일을 하고 고사들을 뒤적였더니 2시간 정도 온몸이 쑤셔왔다. 약을 먹으니 통증이 사라졌다. 우편물 3개를 받아 편지와 인쇄물들을 훑어보고 심호흡을 했다. 오늘 명상은 생략하기로 했다. 산책을 하면서 부드럽고 화사한 구름이 흩어지는 하늘을 보았다. 고사를 읽거나 온탕 속에 누워있을 때 느끼는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그날이 딱히 황홀했다거나 기쁨으로 가득 찬 건 아니었다. 일상적 나날 중 하루였을 뿐이다. 한 중년 남자의 하루. 그저 미지근한 나날 중 하루였다. 만족한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떤 고통도 원의도 외쳐대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속삭이면서 움직이는 이런 움츠린 날들은 견딜만하다. 유감스러운 건 바로 이런 만족이 내게는 견딜 수가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럽고 구역질이 나서 절망적으로 다른 대기 속으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둠이 살금살금 오던 어느 날, 저녁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보내온 날들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이런 기분에서였다. 그렇지만 내가 이 시절을 마감한 그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탕파를 넣어 유혹하는 넓은 침대에 기어들어간다든가 하는 식은 아니었다. 나는 박공 다락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이 집 계단은 솔질이 되어 있는 시민가정 특유의 깨끗한 계단이었는데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아주 예의 바른 새집이 새들어 사는 이 집의 다락방이 나의 은신처다. 나는 고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황야의 일이요. 시민세계를 혐오하는 사람이지만 어쩌다 보니 시민의 집에서 살아왔다. 내가 살았던 곳은 궁전도 아니고 가난한 집도 아니었다. 소시민의 보금자리였다. 여기선 비누 냄새가 나고 누군가 문을 요란하게 잠근다면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짓는다. 나는 남양 삼나무 옆을 지나갔다. 계단은 2층에 어떤 방 앞의 마루장을 지나도록 되어 있었다. 좁은 마루장은 인간의 손으로는 더 이상 닦을 수 없을 정도로 손질되어 있었다. 나는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 도시의 오래되고 가장 조용한 구역을 지나갔다. 길 건너편 어스름 속에 오래된 잿빛 돌담이 있었다. 나는 낮에 돌담의 울퉁불퉁한 뼈면을 보면서 눈을 쉬게 했다. 반 뿅방 미터마다 상점이며 이발사 티눈 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광고하는 이 시내에서 이처럼 적막한 공간은 거의 없었다. 돌담 한가운데에 아치가 달린 좁은 문이 있었다. 이 문이 항상 거기 있었는지 새로 지어진 것인지 기억이 안 났다. 검은 나무 문짝이 있는 이 좁은 문은 수백 년 전에는 어떤 수도원의 마당으로 통해 있었고 수도원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리로 통해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새로 색칠을 해놓아 갑자기 내 눈에
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 사이에 있는 길은 물기에 젖어 질척거렸다. 주변은 밤기운이 돌았다. 자세히 보니 문 위에는 번쩍이는 푯말이 있었다. 아무리 집중해도 잘 보이지 않아 나는 그곳으로 갔다. 문 위쪽 잿빛과 초록빛이 감도는 낡은 벽 위에 한 모퉁이가 빛나는 게 보였다. 그 자리 위로 글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 담벼락마저 네온사인 광고에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 나는 글자들 중 서너 자를 잡아냈다. 글자들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런 걸로 장사를 하려는 자는 한 마리 황야의 일일 것이다. 왜 그는 여기 후미진 뒷골목이 있는 담벼락에다 글자놀이를 하는가? 잠깐만, 이제야 나는 몇 글자를 차례대로 낚아냈다. 마술극장 아무나 입장할 수는 없음. 나는 그 좁은 문을 열어보려고 하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글자놀이는 끝이 났다. 나는 뒤로 물러서서 깊은 진흙탕에 발을 내디뎠다.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왔을 때 내 앞에 천연색 불빛 글자 몇 개가 방울처럼 떨어져 아스팔트 위에 반사되었다. 미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음. 발이 한박 젖고 몸이 얼었지만 나는 그곳에 서서 기다렸다. 내가 이 도시에 머물던 시절부터, 그러니까 25년 전부터 변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풍의 술집을 찾아냈다. 여자도 옛날의 여자이고 앉아있는 손님들도 예전의 손님들이었다. 나는 그 허름한 술집에 들어갔다. 여기가 피난처였다. 여기서도 나는 고향에 어울릴 사람들도 없는 처지였다. 조용한 객석이 전부였다. 그건 낯선 사람들이 낯선 연극을 상연하는 무대 앞의 객석이었다. 그렇긴 해도 이 자리는 조금은 가치가 있었다. 사람들의 무리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다. 조용한 사람들이 서너 명 식탁보 없는 나무 식탁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궤도를 벗어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들도 파산한 이상 때문에 술을 마시는 술꾼인지 모른다. 가련한 악마, 황야의 일인지 모른다. 양수와 실망, 보상심리가 그들을 끌고 온 것이다. 저 결혼한 남자는 여기서 총각 시절의 분위기를 구하려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닻을 내렸다. 여기서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을 수 있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삼킬 수 있다. 나는 10분쯤 신문을 읽으며 무책임한 인간들의 정신이 눈을 통해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기사 하나를 씹어 삼켰다. 그리고 도살당한 송아지의 몸에서 빼어낸 간 한 조각을 씹어 삼켰다. 포도주를 마셨다. 음악이 들린다. 천상의 멜로디가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가슴속에 온갖 빛깔로 자랑스러운 꽃을 피어오르게 한 걸 보면 나도 실패한 인간은 아닌가 보다. 내가 주변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짐승이라 해도 나의 어리석은 인생에도 의미 있는 것이고 내 가슴 속에 있던 그 무엇이 신들의 세계에서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는 많은 영상들이 쌓였다. 거기에는 파도와 교회의
둥근 천정에 그려진 지오토의 천사의 무리가 있었고 그 옆으로 햄릿과 와완을 쓴 오피리아가 걸어갔다. 거기서 비행사 지아조노는 불타는 기구에 서서 불피리를 불었고 아틸라 슈멜칠라는 손에 쇠모자를 들고 있고 보로부두어는 산만한 자신의 조각품을 허공에 날려보내고 있었다. 조용해진 거리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몰고 온 가는 이슬비가 흐물거리는 유리의 불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나는 작고 아름다운 홀에 있고 싶었다. 훌륭한 악사가 나를 위해 모차르트를 연주해주고 나는 상쾌하고 고상한 음악을 마치 신들이 넥타를 마시듯 들이마셨을 것이다. 좁은 골목에서 한 사나이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지친 걸음으로 쓸쓸하게 귀가하고 있었다. 그는 지친 발걸음을 옮기며 내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무정부주의적인 밤의 활락, 마술극장, 아무나 입장할 수는 없다. 나는 외쳤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활락이란 게 무엇입니까?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당신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좀 사고 싶은데. 사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상자에 손을 넣어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어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사라졌다. 뜰에서 그의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처음엔 돌길을 걷는 소리가 나더니 나무 계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피로가 몰려왔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성체 사이에 있는 우리 동네에 다다랐다. 드럼나무와 잔디와 전나무를 지나 집 앞에 이르러 전등 스위치를 찾고 유리문과 용기나게 닫혀있는 장롱들과 화분에 담긴 나무들을 지나 내 방문을 열었다. 내 방은 나에게 고향 같은 곳이다. 젖은 외투를 벗었을 때 작은 책이 손에 닿았다. 1월에 태어난 사람이니 어떻게 하면 8일 안에 20년 젊어질 수 있을까 따위에 대목장에서 볼 수 있는 소책자였다. 그러나 안락의자에 파묻혀 돋보기 안경을 꼈을 때 나는 소책자 표지의 제목을 읽었다. 황야의 이리론. 미친 사람만 볼 것. 나는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언젠가 황야의 일이라고 불리던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하리였다. 그는 두 발로 걷고 옷을 입은 인간이었다. 두 발로 걷고 옷을 입은 인간이었다. 그러나 본래는 한 마리의 일이었다. 그는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가 배우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었다. 그는 불만투성이었다. 그가 그렇게 된 건 마음 저 아래에서는 자신이 본래 인간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야의 일이는 두 개의 본성, 인간의 본성과 일의 본성을 함께 지녔다. 이러한 운명이 기이하고 특수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개나 여우, 물고기나 뱀의 특성을 지니고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 인간과 여우, 인간과 물고기는 병존하며 한쪽이 다른 쪽에 고통을 주지 않는다. 우리 황야의 1위는 감정에 있어 때로는 일위로, 때로는 인간으로 살았지만 그가 1위일 때는 그의 내면에 있는 인간이 항상 바라보고 판단하고 조종하면서 잠복해 있었고 그가 인간일 때는 1위가 똑같이 그런 짓을 했다. 아리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생각을 갖거나
섬세한 감정을 느끼거나 이른바 좋은 일을 할 때면 이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며 그를 조롱한다. 아리와 비슷한 사람들은 매우 많다. 예술가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이다. 이 사람들의 내면에는 대개 두 개의 영혼과 두 개의 존재가 숨어 있다. 아리의 내면에 있는 이리와 인간이 그렇듯 이들의 내면에도 신적인 면과 악마적인 면, 모성적인 피와 부성적인 피, 행복의 능력과 고통의 능력이 뒤섞여 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드물게 찾아오는 행복의 순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강렬한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그 순간적인 행복의 물거품이 때로 고통의 바다를 넘어 눈부시게 뻗어올라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리하여 모든 예술 작품은 고통의 바다 위를 떠도는 소중하고 허무한 행복의 거품이 된다. 고통받는 개개의 인간은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넘고 고양되어 행복은 별처럼 빛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어떤 영원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이 사람들의 행위와 작품이 뭐라 불리든 간에 이들에게는 본래 삶이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의 삶은 존재가 아니고 형태도 없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판사, 의사, 구두장이 교사인 것처럼 그렇게 영웅이거나 예술가이거나 사상가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삶은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듯이 영원하고 덧없는 운동이어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가우스 위에서 빛나는 이귀한 체험과 행위와 사상과 작품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삶은 끔찍하고 무의미하다. 인간의 삶이란 모두 태초의 어머니의 엄청난 착각이요 실패한 유산의 결과이며 완전히 잘못 그린 자연의 습작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생각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절반밖에 이성적이지 못한 동물이지만 그래도 신의 아들이며 불멸이 예정되어 있다는 생각 또한 이들에게서 생겨난 것이다. 어떤 부류의 인간이든 나름의 표식과 특징, 나름의 미덕과 악덕, 나름의 죄악이 있는 법이다. 왕야의 이리의 특징은 그가 밤의 인간이라는 점이다. 왕야의 이리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적 명예욕에 관심이 없었던 까닭에 그 자신의 견해에 따르자면 전적으로 시민적인 세계의 외부에 있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병적인 특성을 보이는 기인이라 느꼈고 어떤 때는 비범한 인간, 보통 사람들의 사소한 규범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천재의 소양을 타고난 인간이라 느꼈다. 그는 부르주아를 경멸했고 자신이 부르주아가 아님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면에서 시민적 생활을 했다. 그들은 고도의 개성화 때문에 시민이 될 수 없는 인간들이다. 개성화가 고도로 진행되면 개성은 자아에 반역하고 나아가 자아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띈다. 그는 성자 쪽으로도 탕화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어딘가 허약한 구석이 있어서 자유롭고 거친 세계로 도약할 수 없고 시민사회라는 무겁고 버거운 별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그의 상태이고 그가 세상과 얽혀있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이런 유형이다. 이 중에서 강한 자들만이 시민의 땅에 대기를 뚫고 우주에 닿는 것이고 나머지는 체념하거나 타협하고 사회를 경멸하면서도 거기에 귀속되어 사회를 긍정함으로써 사회를 찬미하고 만다. 이제 아리와 작별하고 그가 홀로 자기 길을 걷게 하자. 그가 이미 불멸의 인물의 반열에 들어있고 그가 걷는 험난한 길의 목적지에 당도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거칠게 동요하는 그의 인생 경로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바라볼 것인가.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몇 주 전 어느 날 밤 황야의 일위를 다룬 이상한 시를 썼던 기억이 났다. 나는 황야의 일이 달리고 달린다. 세상은 눈으로 가득하고 저장나무에선 까마귀가 난다. 하지만 아무데도 토끼는 없구나. 노루는 없구나. 노루에 한 박 빠져 있기에 한 마리 찾고만 싶구나. 이빨로 물어뜯는다면 더 이상 멋진 일이 있을까. 부드러운 허벅지 깊이 이빨을 쳐박고 피를 빨아먹고 밤새 고독하게 울부짖고 싶구나. 토끼라도 좋다. 밤의 그 따스한 살코기는 얼마나 달콤한 맛이던가.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모두 내게서 떠나버렸나. 내 꼬리는 잿빛이고 눈 또한 희미한데 벌써 몇 년 전 사랑스러운 아내는 죽었다. 이제 노루를 꿈꾸며 토끼를 꿈꾸며 달린다. 겨울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내 타는 목을 눈으로 축이며 내 불쌍한 영혼을 악마에게 팔러 간다. 나는 내 손에 두 장의 초상화를 들고 있는 셈이다. 하나는 서투른 시로 된 자화상이고 다른 하나는 냉정하고 지극히 객관적인 외양을 지닌 초상화로 외부에 서 있는 자가 외부의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그린 것이다. 이 두 개의 초상화, 즉 우울하게 중얼거리는 나의 시와 필자를 알 수 없는 논문이 나를 울적하게 했다. 삶이 동요할 때마다 그때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자유정신, 깊이 같은 것이었고 고독, 냉정함 같은 것이었다. 시민 쪽에서 보면 흔들리는 나의 인생은 지속적인 몰락이었고 정상적인 것, 건강한 것에서 일탈하는 것이었다. 아직 시민적 틀 안에서 생활하던 때에도 나는 감정과 사고에 있어선 이방인이었다. 과학이나 종파나 예술이 잘난치 않은 꼴이 역겨웠다. 고통스러운 변화의 와중에서도 나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것인데 그 대가는 비쌌다. 니체의 가을 노래 속의 안개처럼 희박해지는 공기 속으로 나를 몰아드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운명이 자신의 말썽꾸러기 자식에게 준 이런 경험과 변화를 알고 있었다. 명예심이 강하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냥꾼이 사냥 사업의 단계를 알듯이 나도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고통, 자아의 천박함과 무가치에 대한 이 모든 자각,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많은 괴로움을 반복하느니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편이 간단하지 않을까. 아침이 어느새 창틈으로 하품하고 있다. 나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지점에서, 즉 잠들기 직전 황야의 일이 팸플릿에 불멸하는 자에 대해 씌어있는 특이한 부분이 떠올랐다. 기억은 떠올랐다가 빛나더니 사그러 들었다. 깨어난 것은 정오였다. 작은 팸플릿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최초의 혼란스러운 삶에서 생겨나 밤새 잠속에서 마무리되고 굳어진 나의 결심이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내가 죽기로 결심한 것은 한순간의 기분이 아니었다. 내 휴대용 약품 상자에는 특효약이 들어있었다.
강도 높은 답변인데 전혀 즐기지 않고 있었다. 나는 마취제를 육체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에만 복용하였다. 그건 자살에 적합하지 않았다.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은 건 교회 담벼락에서 본 환각, 즉 황야의 이리론의 암시들과 일치하는 저 움직이는 네온 글자의 예언적인 광고였다. 저 낯선 세계의 소리가 나의 속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럴수록 보통 사람은 입장할 수 없음, 미친 사람만을 위한 것임이라는 경고가 나에게 분명하게 말을 걸어왔다. 저 세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 보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일 것이다. 나는 팜플렛을 준 사람을 찾기도 했다. 나는 교수를 만나 그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다. 나는 기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다가 검은 독수리라는 술집에 들어간다.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묻고 나는 여자 옆에 앉았다. 누구시죠? 나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여기 좀 있어야겠습니다. 괜찮으면 당신 곁에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여기 머물러 계세요. 근데 왜 집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집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갈 수 없어요.